MLS에서 남은 시간 동안 메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의 퍼포먼스는 MLS의 나머지 팀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처럼 무력하게 지켜보는 대신 오늘의 비디오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메시의 팀이 패배한 경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메시는 유럽 국가 챔피언십 경기장에서 434번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2010년 이후 그는 316번이 승리, 44번이 패배, 그리고 74번이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승률은 73%이고 패배율은 10%입니다. 분명히 메시의 팀이 패배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모든 패배가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요? 메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심지어는 가장 위대한 스포츠 선수로 만든 것은 그가 현대 축구 선수 중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효율로 득점과 어시스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많이 드리블로 골문 앞으로 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볼 핸들링 능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카이 라이언, 엠베나, 엘링 할랜드와 같은 적은 볼 접촉,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들과는 다릅니다. 거의 그의 모든 경기에서 그가 그의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기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메시와의 싸움은 메시의 영향 범위를 골대에서 더 멀리 떨어뜨리기를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메시가 공을 잡지 않는 경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중원에서 게임을 조절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이것도 큰 승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메시가 깊은 곳에서 당신의 수비를 찢어버리더라도 결국 당신은 파괴될 것입니다. 메시가 승리한 경기에서의 볼 패스 위치에 대한 히트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볼을 데리고 페널티 에어리어의 시작 부분으로 가서 왼쪽 레인에서 실내로 크로스 패스를 합니다. 반면에 패배한 경기에서는 메시가 중앙원에서 더 많은 패스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이유 중 하나는 메시가 패배한 경기에서 더 많은 골을 내주었기 때문에 더 많이 킥오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레인에서의 패스 빈도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로의 패스도 줄어들었습니다. 승리한 경기에서는 90분 동안 5.3회였지만 패배한 경기에서는 4.9회였습니다. 승리한 경기에서 메시는 중앙에서 자주 페널티 에어리어로 진입하여 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패배한 경기에서는 그의 볼 접촉 상황이 대부분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의 볼 접촉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승리한 경기에서는 90분 동안 8.0회, 패배한 경기에서는 5.5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슛 횟수의 감소가 보입니다. 승리한 경기에서 90분당 5.4회, 패배한 경기에서는 4.8회입니다. 상대팀 마지막 3분의 1 구역으로의 패스 횟수는 패배한 경기에서 8.7회로 승리한 경기의 8.1회보다 많습니다. 패배한 경기에서 메시의 창의력은 90분당 기대 어시스트 0.24로 승리한 경기의 0.19보다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메시의 팀을 과거에 이긴 상대팀들이 그를 공격수보다는 패스 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8월 24일 FC 신시내티가 메시의 영향을 억제하는 일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는 항상 경기의 모든 순간에 반응하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헤드코치 타타 마르티노가 말했습니다. 신시내티와의 대결 후 나는 오늘 그가 주로 골을 넣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로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메시는 후반에 2번이 어시스트를 해서 인터 마이애미를 구해내고 그런 다음 팀과 함께 승리를 페널티킥으로 가져갔습니다. 메시를 무력화시키는 것,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 당신은 리그컵에서 메시의 득점 능력을 목격했을 것이고 그런 다음 MLS 1위 팀을 그의 어시스트 능력으로 꺾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팀의 나머지 부분을 희생하고 메시가 볼에 거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입니다. 메시의 공간 인식과 판단력은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걷기는 세계 축구에서 다른 선수들의 달리기보다 훨씬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메시는 느긋하게 걷기만 하며 마치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페널티 에리어의 왼쪽 구석으로 가속하여 골을 넣습니다. 메시가 저에게 더 많이 서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라며 19세의 중앙 미드필더 다비드 루이즈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나슈빌 FC와의 리그컵 결승전 승리 이후 고백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공을 따라가려 하고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위치를 유지하라고 했고 결국 공이 저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았고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인내심 있게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6세의 나이에 메시의 걸어가는 플레이 스타일과 수염을 문지르는 습관은 상대팀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메시는 지속적으로 경기 상황을 관찰하고 그 다음 고가치의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는 팀이 볼을 얻자마자 곧바로 볼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따라서 메시를 경기에서 배제하려면 상대팀은 먼저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선수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 선수는 팀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도 메시를 밀착 수비해야 합니다. 볼을 잃고 나서 메시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는 밀착 수비에서 쉽게 벗어나고 상황 변화에서 계속해서 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할까요? 아니요, 분명히 부족합니다. 메시 본인만이 어디로 갈지 알고 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닿게 따르는 상대 선수가 있으면 메시가 보통 발밑의 공과 함께 만들어내는 영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횟수로 볼을 받게 될 것이며 특히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이 힘을 잃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선수를 전반 종료 후에 교체하여 다른 선수가 그 위치에서 메시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여전히 부족하며 모든 이들이 메시가 수비수들에게 밀착 수비를 받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순간들을 자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메시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를 전체 게임 동안 2명의 선수로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9대 11의 상황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볼을 컨트롤하고 있을 때나 상대편이 볼을 얻었을 때 당신은 9대 12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것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여져야 합니다. 당신은 경기의 모든 순간에 메시를 꽉 따라다니게 하려는 선수를 지정하고 동시에 다른 수비 선수들에게 그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들이 모든 경기에서 하는 것처럼 메시를 따르다가 그가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면 그곳에서 두 번째로 메시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첫 번째 사람을 지원하라. 이 방법은 효과가 있을까요? 반타임 휴식 시간 후에 한 번의 교체권을 사용하고 팀에서 가장 강한 두 선수를 사용하여 메시를 각각 45분씩 꽉 따라다니게 하세요. 그것과 함께 두 번째 수비 선수의 지원을 받을 때 메시가 그 두 번째 선수의 지역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그리고 메시가 볼에 자주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파울이나 코너킥 후에 메시가 볼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한 상황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한 18야드 박스 주변에서 페널티킥이 일어나는 것도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전략은 2명을 희생하는 대신 1.5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메시를 긴밀하게 추적할 선수에게만 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은 팀이 수비 중일 때만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론적으로 들으면 너무 어이없고 허황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단순히 숫자와 건조함만 있는 것이 아니면 나조차도 이 전략이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작은 기회들이라도 메시는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